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웠냐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제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사전에 메모리를 받아야 한다. 즉 얘는 사전 신고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신고 제도.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할당 받아야지만 이 정적 할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인트 메인 뭐 우리가 보통 코드 짤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뭐 인트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printf에서 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입력받을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캔F 쓰죠. 스캔F 써가지고 뭐 사이즈 %d 해가지고 사이즈를 받습니다. 사이즈의 주소 넘겨주고 근데 int 뭐 age 해가지고 뭐 nums랄까요? nums 자 이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측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4바이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보고? 얘가 데이터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int 사이즈라는 녀석은 4바이트라는 걸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메인 함수 실행했을 때 4바이트가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야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면 운영체제는 요것만 보면 딱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4바이트를 주지만 지금 사실 요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이 printf라는 건 printf랑 scanf는 실행 전에,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실행 전에 실행되는 녀석들이에요? 아니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실행되는 녀석들이다? 그죠? 실행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F4키를 눌러야지만 얘네들이 짜르르 실행이 되면서 scanf라는 게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공간이 측정 가능한 공간이다 불가능하다? 측정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사이즈의 값이라는 건 사이즈 요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 순간은 프로그램이 실행했을 때 요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값이 요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너 도대체 여기 메모리 얼마나 할당해 줄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야 너 얼마나 할당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썼니? 그러면서 이제 반려시킨다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0 쓰면 혹시라도 이 사이즈라는 녀석이 이 10이 돼가지고 그러면 얘는 얘 4바이트 얘 인트 뭐 4개니까 40바이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당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 이 값이 들어가는 때는 실행 전이다 실행 후다? 실행 후에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int sign이라는 녀석 안에 값이 10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값이 결정되는 때는 프로그램 즉 F5키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사이즈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런 코드는 말도 안 되는 코드니까 너 저리 가 반려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전에 메모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 신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이렇게 메모리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정적 할당의 한계인데 그래서 쓰는 방식이 뭐다? 여기다가 디파인해서 맥스 근데 제가 이건 다르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쓴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맥스 20 이렇게 쓰면 이거는 상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실행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맥스는 뭘로 봐야 된다? 맥스는 20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0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얘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20이라는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가 측정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실행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정하니까 고객이 나는 20으로 정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고객이 30 입력하고 40 입력하고 50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30 필요한 사람한테 30,
그래서 40 필요한 사람 40, 50 필요한 사람한테는 50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1000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1000이라는 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얘는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1000이라면 4 곱하기 1000이니까 4000바이트 한꺼번에 할당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0바이트를 한꺼번에 할당받으려니까 누군가는 숫자를 적게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숫자 10개만 또는 5개만 입력받을 건데 왜 이렇게 프로그램 쓸 때마다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얘는 실행하자마자 4000바이트를 무조건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동적 할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얘는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라고 말씀드려요. 신용카드. 일단 긁는 거예요. 일단 긁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굳이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인트 포인터 변수가 돼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넘스에 말록 쓴다 했죠? 메모리 얼로케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록 쓴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사이즈 오프 인트 이렇게 하면 4잖아요.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사이즈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요것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코드를 어떤 걸 그러니까 사이즈 값이 얼마나 입력될지 뭐 10이 입력될지 20이 입력할지 기타 다른 값이 입력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사이즈 값이 실행이 됐을 때 사이즈 값이 5를 입력받으면 5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가 측정이 가능해야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8바이트, 얘 4바이트. 그러니까 일단 12바이트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는 제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스택과 힙 중에 그렇죠? 힙에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공간이 메모리라는 나라가 있다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메모리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그 다음 밑에 메인함 이제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스택 안에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 크게 상관없는데, 얘는 굉장히 위쪽에, 그러니까 먼 곳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 말록은 힙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인데 넘스를 제가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넘스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여기다 반환해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을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았을 때 그러면 10 곱하기 4니까 뭐예요? 40이죠. 그죠? 40바이트만 그러니까 4, 4, 16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만큼 그 배열의 공간을 확보를 시켜주는 거죠. 확보를 시켜준다. 근데 그러면 강사님 얘는 사이즈란 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 후에 결정이 되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얘는 실행이 돼요. 프로그램 딱 실행되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운영체제한테 가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인트 사이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개념이었는데, 자, 요거 정적 할당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다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요. 저는 샵 include. 어제 이제 저번 시간에 풀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보세요.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std 둘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사람이 입력 받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아마 it people len이라 했을 거예요. people len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를 입력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 숫자를 정할 건데 3명 입력 받아야 되니까 people ages 저는 max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max를 뭘로 둔다? max 파일이죠. x는 뭐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면 작동이 되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 3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반복문 돌리죠. while문
true. 이렇게 하면 무한 루프입니다. 그래서 프린트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스캔F 쓰죠. 스캔F %d 그 다음에 people 넷. 그러면 사람의 숫자를 입력 받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뭐 사람의 숫자만큼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해놓은 사람의 숫자보다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요청해야겠죠. 그죠? 아니 너 길이 벗어났으니까 제대로 써줘라. 그래서 프린트프에서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제 작성을 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else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거고, 자, 실행해볼게요. 실행하면 잘 되죠. 자, 이거 좀만 키워볼게요. 글꼴. 자, 한 28. 코딩은 디트 코딩.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의 숫자 입력해달라 하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5 입력해요. 5.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d, 맥스 안 했나 보구나. 그러면 %d 하고, 요거 맥스 안 했죠? 요거 넣어줘야죠. 그래야지 3 이하로 입력해달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건 옆에 요거 해주시고. 자, 실행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5, 6, 7. 그러니까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3 입력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반복문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 반복문 써야겠죠? int i는 0. 그 다음에 i가 어디까지? people 랭까지. 사람의 나이 i pu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달라고 나오죠. 요건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 이렇게 나이. 자, 그러면 나이 입력은 어떻게? 프린트프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번째 사람이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 이거를 i라 해도 되지만 i 플러스 1을 할게요. 1번째 사람, 2번째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잖아요. 그 다음에 스캔F people age의 i번째 만큼 한 걸음 떨어져 가면서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출력까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d번째 사람의 나이 d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people 네네 i번째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렌이라 했죠? ages라고 써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people ages 뭐야 제가 이거 i라고 썼죠?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적어줘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얘는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보면 제대로 나오겠죠? 자, 실행해볼게요. 10 입력하고 20 입력하고 3 입력했을 때 1, 2, 3 하면 깔끔하게 1, 2, 3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적 할당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3으로 잡았기 때문에 4, 3, 10이죠. 그죠? 그러면 10인 만큼 받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배열을,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들 이 코드만 쓰면 무조건 4, 3, 10이니까 1200바이트 먹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정적 할당에 관련된 문제고, 말록을 사용해서 낭비 없는 메모리 운영을 보여달래요. 아까 같은 경우는 메모리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개발자가 맥스 300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1200바이트 메모리를 확보하는데 고객이 10명 입력해요. 그럼 40바이트 쓰고 1200을 제외한 40바이트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뭐랄까
그래 40바이트 쓴다 합시다. 10명 입력받는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만큼 쓰는데 개발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거 쓸 때마다 컴퓨터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말록을 쓰면 되는데 말록 쓰면 뭐가 필요하다? 샵 include std lib 요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말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굳이 while을 안 써도 되는데 일단 while을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쿨하게 사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람의 숫자 입력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용카드 어떤 숫자를 하려면 신용카드 긁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 반복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그런 걸 입력할 수 있겠죠. 고객이 0 이하 즉 0을 입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입력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1 이런 것도 경우의 수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입력을 해주셔야죠. 자, 됐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 입력하고 입력 받습니다. 그 다음에 1 이상의 값 0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람의 지금 사이즈. 자, 사이즈라고 안 했죠? 자, 렌 대신에 이번에는 사이즈라 해볼까요? 사이즈. 사람의 사이즈.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러면 사이즈도 여러분들 어떤 숫자가 나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 사이즈 결정하는 거고, 밑에 지금 에이지스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도 이거 이제 필요 없죠? 한꺼번에 해줄까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포인터 변수 만들어서 피고 people 에이지스는 말록 쓴다 했죠? 말록. 자, 사이즈 오프 인트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people 사이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변수명에 숫지 마세요. 자, 에이지스라 해야죠. 복수니까. 얘는 사실 복수형이지만 변수 딱 한 개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배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배열. 그러니까 말로 이제 힙이 정의된 배열인데 배열의 전체 주소를 얘가 품고 있나요? 아니면 배열의 첫 번째 주소만 가지고 있나요? 배열의 첫 번째 주소만. 무조건. 제가 이걸 4라고 하면 4, 4, 16이니까 뭐예요?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의 첫 번째 주소가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0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eople 이제 사이즈로 우리가 바꿨죠. 사이즈 바꾸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얘는 굳이 바꿔줄 필요 없지. 뭐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법만 알면 된다 했죠? 요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얘는요, 밑에 요 녀석은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그냥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배열 사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원래 포인터 변수 하나 가지고 주소 다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배열은 스택에 쌓인다, 힙에 쌓인다? 여러분들? 요거는 힙에 쌓입니다. 힙에. 힙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던 포인터는 어차피 뭐예요? 주소 알면, 그 녀석의 주소 알면 얘를 통해서 다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류가 났대요. people len, 제가 people size라고 바꿨죠. 실행. 그러면 사람의 숫자.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 입력해볼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0을 입력하든 800을 입력하든 1000을 입력하든 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라고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 긁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다? 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록을 몇 번 썼어요? 한 번 썼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썼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뭐랄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안 쓰면 어떻게 된다?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써줘야 된다. 얘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말록을 만약에 2번 썼다 그러면 풀이 몇 번? 2번. 3번 썼으면 3번. 4번 썼으면 4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다? 딱 깔끔하게 필요한 만큼만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말록을 이용해서 문제를 같이 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